교수님 박수 한 번만 탁 해주세요. 아, 이거 마이크 테스트 하는 건가요? 아니요, 싱크 맞추는 거예요. 아, 역시 베테랑이시다. 원래 이제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예. 박수 좀 쳐주세요 그러면 싱크 맞추려고 한 나는 번 맞추면 그러니까, 되는데 여러분 치는 사람도 있어요. 이래요. 아, 오프닝인 줄 알고. 자기 환영 뭐 이런 거죠. 감정이 충실한 사람이네. 외로운 것 같다. 가볼까요 그러면?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어딜까요? 퀸즈 카페라면서요? 맞아요. 예. 퀸즈 카페. 그 네이밍을 누가 하셨어요? 저 이제 직원들끼리 회의를 했는데 처음에 여왕벌 나왔다가 여왕벌. 그것도 괜찮은데. 너무 세 보이더라고요. 요즘 그래서 직관적인 게 좋은 것 같던데. 바꿀까 그러면? 예? 아니 어쨌든 퀸즈 카페 하니까 상당히 뭔가 우아한 느낌도 들고 정말요? 약간 프렌치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어쨌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또 만나니까 반갑네요. 제가 뭐 이제 다른 일들 때문에 교수님 몇 번 뵀는데 이분 모셔서 이제 40대, 50대, 60대 그 여성들이 겪는 마음의 어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다독다독 좀 치유해주면 좋겠다, 방법을 알려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와주십사 연락을 아이고, 드렸어요. 고맙습니다. 또 저를 그런 쓰임새 있게 불러주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예. 그냥 모시기는 미안해서 예. 차를 준비했어요. 아, 이런 차 말고. 아직까지 예. 거기는 안 되고요. 아니, 나중에 흥하셔가지고. 아 예? 예, 흥하셔가지고 그런 차도 주시면 되겠네. 그럴 날이 오면 진짜 땡큐죠. 아, 오죠. 오죠. 그럼 엄청나게 출연해야 돼요, 교수님. 예, 알겠습니다. 알죠? 차 예, 예, 비싸요. 그 차도 중고차 100만 원짜리도 있고. 중고가 있었구나. 저는 새 예, 걸로만 예. 생각했네요. 아, 그러셨구나. 예, 예. 잔이 감사합니다. 되게 작죠. 그렇네요. 원샷이에요. 아, 원샷 해야 됩니까? 오늘 무슨 이게 차예요? 무슨 차죠? 메밀차예요. 메밀차. 오, 메밀차. 목에도 좋고 몸에도 좋은 건데. 아, 예. 막걸리도 메밀 막걸리가 맛있는데. 그래요? 예. 평창에 가면 있는. 예. 다음에는 메밀 막걸리로. 어우, 따뜻하게 목에도 좋네요. 저희가 어쨌든 교수님 모시고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예. 어떤 걸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했는데 예. 마음에 대한 이야기. 예. 특히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예. 제가 이제 곧 50이 이제 되는데 오. 막 스캔을 쫙 하시네요. 아니. 그래 안 보이셔가지고 아. 이 나이를 밝히셔도 관계 없어요. 이미 몇 군데서 나가가지고요. 우리가 나이대가 바뀔 때 앞자리 수가 바뀔 때 상당히 큰 변화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걸 예. 원래 이제 20대에서 30대 넘어갈 때 예. 그때는 그냥 뭔가 내가 그렇죠. 이제 조금 더 내 일에도 좀 자신감이 붙는 것 같고 뭔가 좀 전문성이 생긴 그렇죠, 같은 그렇죠. 느낌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조금 신났거든요. 20대들 보면 어려 보이고 한없이 네. 근데 이게 사차가 붙을 때는 조금 그때 다르죠. 조금 힘들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저는 원래 교수님도 이제 저를 좀 보셔서 아실런지 예, 모르겠지만 예. 전 좀 많이 좀 단단한 편이거든요. 그렇죠. 어. 제가 본 여성분들 중에는 아주 단단하신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단하다는 딴 게 아니라 어떤 목표라든지 뭐라든지 이렇게 강하신 분이죠. 근데 그런 제가 예. 40살 딱 찍으면서 예. 한날 그냥 운전을 하고 가는데 햇살이 이렇게 반짝반짝반짝반짝 그 나뭇잎에 예. 막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예. 그 길을 운전을 하면서 가고 있었어요. 예. 근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창문 여신 거 아니죠? 아 예. 그러니까 에어컨 틀어놓고 그런 거 아니죠? 그때 4월, 5월 막 이랬는데 바깥 세상이 너무 눈부시게 아름다운데 왠지 제가 너무 초라해 보이고 왜 이렇게 외롭지? 이게 어떤 마음결이 기분이지? 참 고우신 분이시네. 그걸 왜 그렇게 해석하세요? 마음결이 고와야지만 우리가 감정을 느끼거든요. 음. 마음결이 곱지 않으면 감정이 안 나오죠. 그럼 이제 방금 그 말씀은 예, 저처럼 이런 감정을 느끼는 예. 뭔가 좀 우울함이나 내가 갑자기 왜 이러지? 좀 예. 초람을 예. 좀 발견하고 좀 서글퍼지거나 예.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건 지극히 정상이죠. 감정을 가진다는 거는 대단히 정상적인 거죠. 사람이 감정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 아까 차 이야기했지만 자동차가 아무리 뭐 몇 억짜리든 뭐든 간에 가고자 하는 목적대로 움직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연료가 있어야 그렇죠. 되죠. 연료 중요해요. 그죠? 연료가 있어야 된다 그죠? 사람도 감정이 없으면 생활할 수가 없어요. 단지 우리가 연료만 채웠다고 자동차를 몰고 목적지까지 가는 건 아니잖아요. 운전하는 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자, 감정은 있어야지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감정과 어떻게 함께 갈 건가를 배워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거를 부모님한테 먼저 배운다 그죠? 그러니까 슬플 때는 어떻게 한다,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 부모님한테 배우다 보니까 대부분
부모랑 비슷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잘 배워야 되는 거네요. 그걸 배울 데가 없죠. 사실은. 그 이제 감정을 그럼 내가 사설로 배우는 게 뭡니까? 1대1로 배우는 게. 그게 심리 상담인 거죠. 가기는 우리 운전을 해야 되는데 온통 운전하면은 뭐 이 신호등 지나면서 부딪히고 여기서 와서 부딪히고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이제 운전할 자신이 없으니까 이제 대리를 하든지 아니면 이제 운전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든지 사람도 마찬가지죠. 감정이 너무 힘들어지면 생활은 해야 되는데 자꾸 부딪히죠. 집에서도 부딪히고 자녀들하고도 부딪히고 직장 생활에서도 부딪히고 이게 너무 나중에 돼버리면 놓아버리는 거죠. 우리가 차에 내리듯이 그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버리는 선택을 그렇죠. 할 수도 있는 거네요. 예. 근데 참 신기한 게 저도 그런 감정을 잘 느끼지 않다가 마흔을 기점으로 해서 그런 감정들을 살짝 느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내가 되게 단단한 사람인데 내가 이 정도로 느끼면 그냥 조금 사람은. 여리고 이런 분들은 굉장히 좀 타격이 크겠는데? 정확하게 잘 보셨어요. 우리 대표님은 그런 감정 들었을 때 사업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까? 안 미쳤습니까? 아주 미치지는 않았어요. 네. 일반인들 같으면 그런 감정이 들 때 직장 생활할 때 업무 능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지죠. 그럼 전업주부들은 그런 감정이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안일을 놔요? 가사 일에 소홀해지겠죠. 반찬에 신경을 안 쓴다든지 뭐 청소에 신경을 안 쓴다든지 어쨌든 뭐 드러나겠죠. 겉으로. 왜? 행동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사람.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마흔을 기점으로 또 흔히 말하는 뭐 갱년기 즈음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죠. 일단은 제일 큰 거는 이제 호르몬 변화가 있고.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본인이. 조절할 수는 있죠. 아, 그래요? 약물로도 할 수 있고 그냥 심리적 방법도 있고. 신체와 심리는 같이 가거든요. 몸과 마음은. 옛날에는 마음을 움직여서 몸을 변화시키는 이쪽으로 갔다면 지금은 신체를 움직여서 마음을 거꾸로 바뀌어가는. 근데 이제 혼자 사기 쉽지는 않죠. 옆에 누군가가 좀 이렇게 옆구리 쿡쿡 찔러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네요. 근데 감정을 느낀다면 좋은 거예요. 이거는 일종의 신호입니다. 신호. 내면의 신호. 우리 기름 저기 연료 떨어지면은 계기판에 뭐 뜹니까? 노란색 불 뜨죠. 그죠. 경고등 뜨죠. 그거 무시하고 계속 가면 어떻게 됩니까? 차 퍼지죠.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감정이 든다는 거는 네가 지금 뭐를 돌아봐라. 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호를 잘 알아채고 그렇죠. 뭔가 변화를 시도하려는 채우든 뭘 하든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갈 때 그렇죠. 이제 우리가 제대로 행동을 생활할 수 있겠죠. 그럼 일단은 이제 그 우리가 흔히 많이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들 사실은 다 외면하고 싶어서 외면하고 싶죠. 그냥 아는 척을 안 하는데 하나씩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참 감정 이놈이 아까 이거 부제도 그래놨대요. 친해지기라고 해놨죠. 감정에 대한 이해. 참 이거 정말 잘 만드신 게 감정은 회피하거나 억누르면 커져버려요. 문제가 생겨요. 데리고 가야 되겠네요. 어쨌든. 그렇죠. 그래서 감정은 친하게 지낼 때 왜냐하면 감정은 있어야지 내가 행동할 수 있다 했잖아요. 친하게 지낼 때 내가 살아있는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감정이라는 게 이제 즐겁고 기쁜 감정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대부분은 이야기하는 거는 부정적인 감정들이잖아요. 그렇죠. 뭐 우울, 분노, 무기력, 뭐 이런 두려움, 부정적인 뭐 이런 감정들 것들. 그렇죠. 이제 그런 애들과 내가 친해져야 된다고? 쉽지 않죠.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친해질 수 있어요? 친해질 수 있으니까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하겠죠. 질문이라고 이런 거. 아니요, 우리 대표님은 뭐 본인이 직접 경험하시던 감정이든 혹은 주변에서 보든 이래 보시면 대표님 또래나 혹은 대표님보다 연배가 좀 높거나 혹은 또 아래거나 뭐 50대나 40대나 주로 여성분들이 어떤 감정이 주로 많이 드는 것 같아요. 50대 후반이나 60대 중반 정도 되시는 분들은 분노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분노. 왜 화가 많이 날까요?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화가 날까? 이제 분노라는 건 조금 더 감정적인 표현이고 왜 화가 그래 많이 날까요, 사람들이? 나이가 내 들면서. 의지, 내 의도대로 되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무언가가 있는데 달성하지 못해서? 내 뜻 같지 않아서? 뭐 그래 그래서, 되면은 이제 남편이 배우자가 내 뜻대로 안 된다. 일이 내 뜻대로 안 된다. 혹은 자녀가 내 뜻대로 안 된다.
그럴 때는 사람이 뭘 받겠습니까? 상처를 받겠죠. 그러니까 상처가 쌓이면 분노로 바뀝니다. 그래서 보면은 화가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면 다 어떤 이야기합니까? 아팠던 이야기. 옛날에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 줄 압니까? 나는 정말 고생했는데 이 인간은 그것도 몰라주고 나한테 어떻게 했는 줄 압니까? 그것만 있으면 다행이죠. 어? 돈까지 까먹고 애 교육은 신경도 안 쓰고 그 상처들이 이제 켜켜이 쌓여가지고 옛날 이야기로 바뀌어서 화로 터지는 거죠. 화라는 감정은 사람이 가진 감정 중에 가장 강력한 감정이에요. 제일 크기가 세요. 그 크기가 파워가 커요? 엄청나죠. 파워가. 화는 행동으로 나타나면 뭐로 갑니까? 파괴를 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이제 화가 이렇게 머리 끝까지 치솟아 뚜껑 열렸다라고 그러니까 표현하는데 파괴를 이제 하잖아요. 폭발하는 그렇죠. 그런 거네요. 예를 들어서 뭐 신체적으로 어떤 가해를 한다든지 혹은 뭐 어떤 걸 파괴한다든지 심지어는 관계를 끊는다든지 다 화잖아요. 그리고 화가 이게 그거 되는 게 나이 들수록 사람이 포용적이고 수용적으로 되든가요. 더 옹졸해지든가요. 옹졸해지죠. 왜 그런가 하면 화라는 감정은 자기의 잘못이든 남의 잘못이든 조그마한 잘못도 용납을 못해요. 마음에 어떤 여유가 없어지는 전혀 건가요? 없어집니다. 그거를 이제 충동이라 그래요. 행동이 아니고. 필터가 없네. 없죠. 제어가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 때문에 발생합니까? 말? 화를 못 참아서. 화 못 참아서. 그치. 그죠. 욱하고 그냥. 직장 생활하다 꾹꾹 참고 있다고 어떻게 합니까? 내치울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까지 못하니까 예를 들어 40대 여성들이 꾹 참고 있다가 정말 나이 저 팀장 때문에 저 임원 때문에 나 도저히 내가 왜 이래야지 하고 있는데 못 참아. 그 임원한테 그 팀장한테 풀어야 되는데 그랬다가는 짤 것 같거든. 그러니까 어디다 풉니까? 집에 와서. 애한테 지적듣지 않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화날 일이 아닌데 너 이거 왜 정리 안 했니? 엄마가 몇 번을 이야기했니? 남편이 예를 들어 그냥 일상적으로 왔는데 도대체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야? 이제 이래 되니까 이제 화가 화를 부르는 거죠. 막 계속 엉뚱한 대로 불똥이 그렇죠. 튀네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안 그러면 이거를 그치. 참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이제 막 터지기 일보 직전인 거죠. 이래라도 해야지 이걸 좀 드러내야지 그나마 회사 가서 또 버티고 시키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 스스로도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계속 보글보글 끓어오르는데 뭔가 예, 이렇게 밖으로 분출하지 않으면 속에서 터져버리잖아요. 터져버리죠. 근데 이제 그 터트리는 대상이 사실 이제 가장 가까운 가족들.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또 이제 관계가 또 대부분 그렇죠. 망가지고. 예. 그래서 화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분노는. 그 켜켜이 쌓이기 전에 뭔가 해소를 해나가는 게 방법일까요? 그래 되면 제일 좋고요. 하기사 그게 잘 안 되니까 지금 그 지경까지 간 걸 건데. 그렇죠.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용서를 해야 됩니다. 용서. 네. 그러니까 상처 준 사람이나 상처 준 일들에 대해서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용서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게 그래 엄마가 네 용서해 줄게 지난번 잘못된 거 이걸 용서라고 생각하는데 용서는 남을 이해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을 원망을 그 에너지를 거기에 스톱시키는 거예요. 그게 쉽나요? 스탑시키기 위해서 해야 될 활동 중 한 개가 화를 없애려면 호기심이 많아야 돼요. 다른 일에. 다른 일에. 일에. 그러니까 에너지를 그러니까 거기다가. 에너지가 많다 했잖아요. 이거 에너지를 없애줄 수는 없어요. 색즉시공 공즉식생이란 말이 있죠. 이게 양자 물리학이거든요. 사실은 있는 게 없는 거고 없는 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노는 다른 말로 뭐겠습니까? 강력한 에너지라 했죠. 열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화가 많은 사람들이 열정으로 바뀌면요 엄청난 결과를 내요. 갑자기 이제 드는 생각이 예. 그 TV에서 이제 우연히 본 건데 예. 자기의 어머니가 그렇게 화가 많고 막 이제 막 분노, 우울 이런 걸 갖고 계시던 분이 예. 갑자기 이제 임영웅의 팬이 되면서 임영웅. 임영웅의 팬이 되면서 자기들한테 그런 분노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다 에너지가 갔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엄마가 그 동안에는 같은 거라니까요. 그 동안에는 온통 이제 내가 열정을 쏟고 관심을 가졌던 이 사람들한테 외면당하고 관심 갖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아쉬움, 서운함 이런 것들이 상처가 분노였겠죠. 그렇죠. 이제 그랬다가 이제 어머니가 딴 데로 에너지를 쏟은 거죠. 예. 이런 것도 좀 그런 같은 개념이죠. 분노를 없애고 아까처럼 이제 예방하려면 혹은 없애려면 호기심을 갖도록 해야 돼요. 사람에 대한 호기심 아니면 뭐 일에 대한 호기심, 세상에 사람에 대한 호기심, 뭐에 대한 호기심.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딴 데 쏟을 만한 뭔가를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집에서 살림만 하시는 분들이 예. 사실은 그 안에서 너무 고립돼서 지내다 보니까 예, 예. 이제 가족들에 대한 서운함들이 계속 예, 쌓이고 예, 그런 예. 분들은 좀 바깥으로 뭔가 활동을 하는 것도 그것도 방법이죠. 문화센터라도 좀 예, 다니고 방법이죠.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에너지를 좀 나누고. 예. 뭔가 끌어오른 에너지를 덮어버리면 어디서 터지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죠? 이 에너지의 방향을 딴 데로 해놓으면 이 에너지의 쓰임새가 생긴다. 그래서 분노가 많은 사람을 저거 얘가 화가 많나 그게 아니고 너 참 열정이 많구나. 그 열정을 좀 다른 데다가 그렇죠. 이제 좀 써보자. 그렇죠. 보통 어디다 많이 이렇게 쓰세요? 그런 에너지들을 이제. 본인이 관심 있는 부분을 찾아내야죠. 제 누이가 그게 좀 컸어요. 그래서 제 조카가 전화가 온 거예요. 삼촌 좀 도와주세요. 뭐 이제 화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막 사실은 원래 가족은 상담하는 거 아니거든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왜냐 다 알고 그다음에 기대가 있기 때문에 또 내가 상담을 해도 잘 안 먹히죠. 그렇죠. 네가. 그 네가 뭔데? 다행히 이제 그 누이하고는 이제 대화가 돼. 오죽 본인도 이제 막 심리 치료도 받고 뭐 하고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누나 참 옛날에 노래 잘했잖아. 노래하는 거 좋아했잖아. 그래서 노래하러 다닌 거예요. 레슨을 받으면서. 그래서 이제 독창회도 하고. 진짜요? 예. 드레스도 입고. 되게 신날 것 같아요. 그러면. 신날 것 같죠. 왜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았으니까. 그렇죠. 에너지가 그거 다 빠진 거죠. 이제 주변이 좀 피곤하죠. 자꾸 자기 노래 들어달라고 이러니까. 그래도 화나가지고 막 불똥 튀는 것보다 그렇죠. 훨씬 낫죠. 왜냐하면 이제 그때가 극단적으로 이제 막 그 극단적 선택도 하려고 하고 일시기였기 때문에 혹시 이 방송 우리 누나가 볼란가 모르겠다. 아직 구독자도 없는 채널이라. 그런 것들을 찾아줘야 돼요.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요즘 가족들이라는 게 내 남편이 뭐를 좋아하는지 뭐 하면 좀 즐거워할 건지 내 자녀가 뭐 하면 즐거워할 이런 거에 대한 관심 별로 없거든요. 맞아요. 의외로 되게 가까운데 잘 없어요. 몰라. 왜 그런가 하면 지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나를 알아줘가 먼저지 내가 니를 알아줄게는 후순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더 외로운 것 같아요. 그렇죠. 마치 고양이 참 어리석은 고양이라는 게 있는데 그 동화가 뭔가 하면은 늙은 노부부가 외로워가 적재가 고양이를 한 마리 데리고 왔는데 혼자 있으니까 외로우니까 고양이 한 마리를 더 데려온 거예요. 입양을. 이놈들이 여름에 딱 붙어가 떨어지지를 않는 거야. 와, 쟤들이 사이가 저래 좋나. 이 한여름에. 근데 한겨울이 됐더니만 정말 떨어져 있는 거야. 얘들 바보 아니야. 겨울에 붙어 있어야 따뜻하지. 알고 봤더니만 여름에는 네가 내 더운 열을 네 가져가라 하고 붙어 있었던 거야. 겨울에는 내 열을 안 뺏게 하지 하고 있다가 와. 결국은 동생이가 죽었대. 슬퍼라.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의식이 수준이 낮을수록 내밖에 잘 몰라요. 특히 부정적 감정에 빠져 있는 사람은 남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특히 맞아요. 화라는 감정은 화나면 눈이 안 보이잖아요. 눈이 뒤집히고 보이는 게 없다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감정들 때문에 이제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되고 자꾸 여기서 뻥 저기서 뻥 하니까 더 이제 관계들이 단절되고 외롭고 우울하고 예. 이렇게 악순환의 어떤 사이클을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호기심을 가지고 뭔가를 내 에너지를 쏟을 대상이 되었든 일이 되었든 찾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보통 여성들이 40대, 50대, 60대 넘어가면서 나 화가 분노가 조절이 안 돼라는 안 이야기를 됩니다. 하는데 예. 남자들도 혹시 그런가요? 길 가다 운전하실 때 보면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어떻습니까? 그죠? 아무것도 아닌데 가가지고 막 차 막 위협하고 하잖아요. 그럼 남녀 상관없는 거네요? 근데 혹시나 여자분들이 좀 더 민감하겠죠. 집에 가면 누가 화를 많이 내니까 여자분이 많이 내면 남자분이 많이 그렇긴 내니까. 하네요. 왜 그래요? 남자들은 참는 건가? 아니면 화가 안 나나? 객관적으로 따지니까 여자분들이 거기에 대해 대응을 못 하겠죠. 남자분들이. 네가 옛날에 젊을 때부터 이래 했으니까 이래 됐잖아. 이러니까 사실 맞는 부분도 있거든. 그러니까 대응을 못 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그때 내가 뭐 이렇게 했고 사실은 기억을 잘 못 하고 남자분들은 못 하죠.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예, 근데 그 얘기 꺼내면 더 혼나니까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거고. 나중에 또 보면 맞긴 한데 억울한 부분은 있지만 괜히 따졌다가 더 혼날 것 같으니까 참는 거고. 그렇죠. 그게 이제 NLP에서 말할 때 남자들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남성형의 사람들, 여자분들도 남성형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남성형의 사람들은 시각이 많이 발달돼 있어요. 남성형의 사람은 시각. 우리가 어떤 세상을 경험할 때 시각적으로 경험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책상에 막 흐트려 놔도 막 치우잖아. 이 누가 건드렸냐 대번에 알잖아. 아, 그 흐트러진 중에도. 그거를 어. 카메라 찍기 때문에. 또 남성의 사람들은 길을 잘 찾아가. 한 번 갔던 길을 잘 찾아가요. 남성의 사람들은 그 여자를 볼 때 외모를 많이 봐요. 아니, 대부분 남자들 그렇지 않나요? 교수님도 그렇지 그러니까 아니 남성형의 사람들. 그러니까. 예, 예, 예. 근데 여자분들은 상대적으로 청각 기능이 뛰어나요. 그래서 했던 말, 그때의 톤, 그때의 음정, 음색 이런 거 민감합니다. 그래서 싸울 때 보면 네가 옛날에 나한테 이래 말했잖아. 이러면 깜짝 놀래. 그걸 다 기억하기 때문에. 그 남자가 왜 미안해. 그러면 미안해? 왜냐하면 그 미안의 톤도 그쵸, 분석을 그쵸, 해요. 그니까. 순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분석을 해요. 이게 지금 미안하다는 거야. 그래서 서비스 현장에서 오히려 크레임들이 많이 걸리는 게 워드적인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뉘앙스. 그래서 크레임 거는 고객들이 누가 많아요? 여성들이 많죠. 지금 그게 미안하다는 거예요. 말투가 왜 그 모양이야? 내가 말을 뭐라고 했는데 반말한 것도 아닌데. 남자분들은 대부분 크레임 거는 사람 잘 없죠. 그 이야기들. 그렇구나. 그래서 약간 남성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그 여자분들이 분노에 조금 더 취약하다. 조금 좀 더 더 예민하게. 예민하죠. 예민하죠. 그렇구나. 예, 예. 근데 이제 그 분노라는 감정을 예. 완전히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 에너지니까 다른 분노는 곳에 없애지 셀프로 말고 다른 걸로 다른 데로 에너지를 좀 전환해봐라. 호기심을 가지고. 네네. 자, 그리고 이제 또 되게 취약한 감정 중에 하나가 우울감. 우울감이 무기력 뭐 이런 것하고 연결되나요? 연결되죠. 무기력 할 때 혹시 있었어요? 저도 있어요, 사실은. 무기력 할 때. 근데 좀 빨리 떨치고 일어나는 편이라는 건 스스로 좀 알아요. 그러니까 무기력할 때 저도 그냥 이불만 뒤집어 쓰고 누워 있고만 왜냐하면은 싶고. 무기력 할 때는 이제 행동 자체가 안 나오죠. 그렇죠. 방에 커튼 치고 누워만 있고 예, 싶어요. 행동 자체 이제 기름이 떨어진 거죠. 연료가. 그래서 움직일 수가 없죠. 무기력함이 어디서 올 것 같아요? 내가 뭘 할 수 없다라는 생각? 주변에 이래 보시면 조폭이 무기력하다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무기력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비도덕적인 사람들이 무기력한 건 잘 못 보셨죠. 대부분 도덕적인 사람들이 무기력한 사람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무기력함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죄책감에서 와요. 생각지도 못했어요. 네. 죄책감이라는 건 딴 게 아니라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의 기준을 벗어날 때 죄책감이 오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 남의 물건을 훔쳐. 죄책감을 가지는 사람도 있지만 안 가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건 자기 가치 기준이라고. 근데 가치 기준이 아주 엄격한 사람들이 주로 그걸 벗어났을 때 이제 무력감이 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혼할 수도 있죠. 근데 자기 가치 기준이 아주 뚜렷해. 내 인생의 결혼 실패라는 건 없어. 라는 가치 기준을 가졌는데 실패했어. 내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야.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한 게 되는 거네요. 예. 그리고 직장을 잃으면 안 돼. 했는데 잃었어. 무력감에 빠지는 거예요. 이런 감정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가치가 대부분 보면 비합리적인 신념이라고 하는데 반드시 뭐 해야만 해. 당연히 그렇게 돼야만 돼. 이렇게 여기에 자기를 가두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그냥 족쇄 채우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이제 참 어렵습니다. 무력감이 해결해주기가 참 도와주기가 쉽지가 않은 게 가치라는 것은 이 사람의 삶의 방향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려면 이제 가치를 논박을 해야 돼요.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고도 사는 사람이 있던데요. 그 대화가 상당히 피곤하겠는데요. 그러려면 이제 그 대화해 주는 사람이 엄청나게 뛰어나야 되겠죠. 뭐 교수님 정도 급이 돼야 대화가 될 것 같은데요. 예, 그 논박을 해야 되고 주로 뭐 무력감이 있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혹시 좀 완벽주의자들도 그렇죠.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의 가치를 깨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그걸 엄청나게 논리적으로 논박을 해야 되거든요. 참 고집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엄청 세죠. 그래서 극단적 선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극단적 선택해요. 너무 완벽을 추구하다가 사업하다면 망할 수도 있죠. 나는 망하면 안 돼. 실패하면 안 돼. 근데 그래 됐어. 너무 무력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거죠. 보통 그러면 중년 여성들의 무력감은 보통 어디서 많이 올까요? 자녀에 대한 게 크겠죠. 우리 아이는 이래야 해. 이래야 되는데 당연히 이 대학을 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안 같으면 당연히 이 대학을 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좌절됐을 때 이제 무력감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당연히 해야 되는데 내가 당연히 스포트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전업주부 엄마들 같으면 정보들을 많이 할 텐데 내가 그걸 못 해줬네. 지금 제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그분이 이제 일을 하시면서 아주 이제 전문직 여성분이에요. 그분도 이제 학벌도 좋고 남편보다 좋고 막내를 이번에 이제 대학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서울은 안 되고 자기도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인서울이 안 된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 이제 몇 백만을 들여가 컨설팅을 받은 거예요. 그럼 이건 되겠지 이제 예술 미술 하는 애인데 그래서 했는데 이걸 낮추고 했는데도 다 떨어진 거예요. 본인은 이제 그런 사람들 자존심이 대단하거든요. 괜찮다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대화를 하거나 뭐 할 때 뭐 허둥지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까 이제 죄책감 말씀하셨는데 죄책감. 그러면서 이 모든 결과가 내가 챙기질 못해서 그렇다. 왜 당연히 해야지 뭐 대학 들어줄 수도 있지. 말은 그러는데 용납이 안 돼. 이거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이게 이래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 본인이 애랑 동일시 돼버리는 거죠. 그래야 될 거예요. 아마 40대 여성분들 중에 워킹맘들 중에 그런 분들 꽤 있을 거예요. 저희가 이제 뭐 그런 주제로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있을 거예요. 엄마들이 늘 하는 생각이 내가 내 아이한테 충분하게 이제 못 해주는 것에 대한 미안함. 그러니까요. 그 안에는 비합리적인 신념이 있는 거죠.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나는 못했네. 이제 이런 게 있겠죠. 근데 그 무력감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얘는 좀 이렇게 핸들링하기가 쉽지 않은 감정이라고 하셔서 왜냐하면 가치를 바꾸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치 충격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은 자기 가치가 맞다고 생각하겠죠. 만약에 그러니까 살아가겠죠. 그렇죠. 만약에 이제 본인이 스스로가 틀렸다라고 생각하면 틀린 게 아니라 바꾸는 거죠. 이렇게 되었으면 반드시 해야 돼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더 좋겠지. 그래서 친구들끼리 야 애들 뭐 대학 안 갈 수도 있지. 그리고 인솔 꼭 해야 돼. 안 할 수도 있지. 하면은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아. 이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야 니 안 해봐가 몰라. 야 네 자식이라면 그렇게 말하니. 그러니까 이래 되는 거예요. 그 또 다툼이 되고. 이제 그걸로만 끝나면 되는데 도대체 나는 내가 하는 게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지라고 자꾸 노화가 되면서 더더욱 그런 생각이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죠. 그냥 땅굴 파고 들어가는 거네요 스스로.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 권해드리는 거는 좀 다른 케이스들 자꾸 보셔야 돼요. 그렇지. 다른 케이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인서울은 안 갔지만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본인의 뭘 해서 잘 성장하는 뭐 그런 아이들도 가치라는 건 있을 거고. 주관적 판단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걸 객관화시켜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쉽지는 않죠. 그러려면 스스로가 스스로를 놓아줘야 되는데 놓기가 어렵죠. 내가 지금 뭐 무기력에 시달리고 있어를 인지하는 것조차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가 내가 반드시 뭐뭐 해야 돼. 당연히 뭐뭐 해야 돼. 하는 기준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적어보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게 더 나을 것 같아. 라고 적어보세요. 그게 틀렸든 맞든 간에 그것만 해도 좀 많이 벗어날 수 있어요. 의식적으로 내가 쓰고 있는 언어나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의식적으로 자꾸 좀 틀어보는 거네요. 그래서 그게 맞는지 아닌지 궁금하면 댓글 남기시면 내가 댓글에 답을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다급할 때는 이제 그 크라이시스 인터벤션이라는데 위기 개입을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극단적 선택하게 됩니다. 그 위기 개입이라는 걸 사실은 주변 사람들이 이제 해줘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문제가 있어야 상담을 한다고 생각하고 또 대부분 문제가 있으면 심리 상담을 하러 가기보다는 이제 정신과를 가죠.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분들은 또 심리 상담을 배우지는 않죠. 대부분 약으로 처방을 하려고 하고 물론 좀 몇 군데 큰 정신과 병원들은 심리 상담 전문가들을 채용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경로가 다르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내 마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군가가 옆에서
잘 이렇게 좀 다독다독해서 좀 좋은 방향으로 좀 끌어내주면 좋겠는데 글쎄 말이에요. 그게 이제 가족이면 가장 좋겠지만 쉽지 않고 옆에 좋은 친구를 두는 것도 하나 방법일 것 같기도 하고 좀 유유상종이지 않나요? 그렇죠. 이렇게 좋은 사람 옆엔 좋은 사람들이 붙지만 이렇게 맨날 우울해 힘들어 막 화내고 하는 사람 옆에 좋은 사람 붙기 쉽지 않을 것 아주 같거든요. 좋은 지적하셨는데 그것도 지금 이야기를 지금 이제 40 후반이시잖아요, 그죠? 이제 나이가 더 드시면 주변의 사람들이 속가집니다. 속가집니다. 그 살짝 지금 속가지는 느낌 받고 있어요. 네, 그리고 네. 50대가 되면 많이 속가지고 60대가 되면 더 많이 속가집니다. 그 속가졌을 때 남는 사람은 나랑 결이 비슷한 사람인 건가요? 그러니까 왜 속가지겠습니까? 안 맞으니까? 내 이해 폭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아. 내가 이해받고 싶은데 얘 이해 잘 안 해줘. 에이. 걔도 마찬가지야. 점점. 이제 몇 명 안 남겠네요. 그래서 60대면은 아마 인간관계를 한 번씩 정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배우자 말고 50, 60에 만난 인연이 또 다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알고 있던 지인들 말고 또 다른 그때 느낌. 새롭게 또 만들어진 다른 관계들이 그때는 정말 결들이 맞는 사람들이 이렇게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인연이 많아요. 의외로. 그때 좀 나랑 결 맞는 그러니까 좋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곁에 두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중요하죠. 근데 대부분 못 찾죠. 왜 못 찾아요? 기회가 없나? 아까 무력감에 있으면 안 가려고 하죠. 그치, 맞아. 그리고 대부분 그때는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까 화도 많잖아요. 가면은 부딪히는데. 그래서 점점 외로워지는구나. 그러니까요. 저희 부모님이 이제 동호회 모임이 있는데 동호회 다녀오셔서 욕을 그래야죠. 그 트러블들을 막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요. 누가 이랬는데 이 사람이 이래가지고 둘이 또 싸웠는데 그래서 제가 동호회를 왜 할까라고 했더니 어쨌든 좋은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건데 같이 즐겁게 모이자고 사람들이 함께 했는데 거기서 자꾸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모임을 왜 할까? 왜 제가 할까? 이제 그죠. 그다음에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 실버타운 있죠. 그 의외로 정말 많이 다툽니다. 왕따 시키고 연세 드신 분들끼리.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제 분노나 뭐 우울이나 뭐 무기력이나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뭔가 스스로 해결이 잘 안 된 분들은 나중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좀 괴팍해진다 그래야 되나? 그리고 옆에 사람 참 힘들게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그 시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노년의 어떤 성격들이 좀 많이 달라질 다르죠. 수도 있겠네요. 그 심지어는 막 딸하고 의절하려고 하루에도 12번 의절하잖아. 너 이럴 거면 전화하지 마. 전화 안 하면 또 서운해하고. 전화하면 또 전화 또 막 이러잖아요. 딸이 이제 너 어쩌라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뭐 나중에 나이 들어서 괴팍한 노인이 안 되려면 지금부터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죠. 인간으로서 갖는 감정 중에 아마 제일 힘든 감정이 외로움일 거예요. 이건 단절이기 때문에. 외로움이 왜 생기겠습니까? 내 편이 없다고 느낄 때? 하여튼 이 사진에 우리 이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리 잘하세요? 저도 곧 50입니다.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중압감이거든요. 중압감. 중압감 뭔가 하면은 내 뜻대로 뭔가 되지 않고 내가 보니까 또 내 의지와 다르게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구나. 이런 느낌이 중압감이거든요. 이게 계속 들면 외롭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의지대로 할 수가 없다고 생각되니까. 그 이게 이제 우리 흔히 우울이 될 수도 있고 슬픔이 될 수 있고. 그 사람도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느낄 때 그렇죠. 그때도 마찬가지죠.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 품 안의 자식이지. 저놈을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근데 그걸 다 알면서도 왜 그 감정을 못 떨치고. 그러니까 옛날에 60줄에 죽을 줄 알았던 아. 사실 60줄에 인생이 마감되는 것 같으면 사실 이렇게 감정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왜? 아이고 그 나이 드신 분이 그랬죠. 그래 뭐 그럴 수 나이 들면 그렇다. 여성분들 평균 수명이 기대 수명이 87인가 그렇다죠.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죠? 민 대표님이 지금 40대 중후반이니까 아마 한 30... 100세 될 거예요. 절반 남았네요. 제가 볼 때 이걸 어떻게 살 거냐. 곱게 살고 싶네요. 그죠? 사람들하고. 네. 이거를 이제 외로움을 결국 극복하고 이겨내야 되는데 아까 제일 좋은 거는 누가 옆에서 해주고 이러면 제일 좋겠지만 그 요즘 그 자녀가 해주겠어요. 배우자가 해주겠어요. 친구가 해주겠어요. 그럼 어떻게 결국? 가까운 사람이 이걸 몰라주면 더 외롭습니다. 맞아요. 말 꺼냈다가 괜히 더 싸우고. 더 외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이건 전체
다 마찬가지지만 권해드리는 거는 저기 운동이에요. 운동. 네. 유산소 운동. 유산소라는 건 내가 산소를 받아들이잖아요. 네. 산소가 몸에 들어가면 이 실제 뇌과학에도 나와요. 호르몬 체계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 체세포들이 다른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일단은 벗어나요. 근데 이게 습관이 되면은 많이 벗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주변에서 보시면은 우울증 이런 사람들이 잘 움직이든가요, 안 움직이든가요? 그냥 동굴에 갇혀 있는 그죠? 것처럼 그냥 있는 그래서 거죠. 그게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SNS에 이렇게 본 게 뭐 우울감에 빠져 있다면 뭐 해야 될 것. 예. 이불을 걷고 일어난다. 커튼을 연다. 창문을 연다. 예. 환기를 시킨다. 예. 뭐 이 정도의 솔루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제 봤을 때 뭐 이게 우울에 도움이 된다고라고 하지만 이제 교수님 말씀이랑 이렇게 빗대어 보자면 그런 작은 액션들을 하면서 자꾸 몸을 움직이는 거. 저는 거기서 벗어나고 싶다면 하루에 30분 이상은 하셔야 돼요. 뭐 밖을 유산소 걷거나 운동. 잠깐 가볍게 달리거나. 예, 저는 밖에 걷는 것도 권하는데 인간의 의지가 오늘 뭐 미세먼지 많네? 그럼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그죠? 핑계가 딱 생겼잖아. 오늘 비 와. 가요 안 가요? 못 가죠. 그죠? 네. 인간의 행동이 그렇게 바뀌기가 변화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저는 30분을 그 움직여요? 이제 저는 이제 저기 피트니스 실내를 가라하죠. 뭐 어떤 의사분들은 뭐 주 4회라고 하는데 저는 그래 안 하고 주 6회라 그래요. 월화수목금토. 매일 해라 그래요. 벗어나고 싶다면. 그치 맞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망가지는 걸 보고 싶지 벗어나고 않다면 싶다면. 그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100세 시대는 관리하셔야 됩니다. 교수님 뭐 관리하세요? 그래서 운동하시는 거예요? 저는 25년째 매일 새벽에 5km를 뛰죠. 매일 예. 비가 와도. 그 헬스장에서 하니까. 25년째 그럼 헬스장을 다니시는 거예요? 그렇죠. 와, 그 엄청난 요즘은 VVIP네요. 요즘은 저기 뭐야 천국의 계단인가? 그거 한 번씩 하거든요. 지옥의 계단 아니에요 그거? 아니 뭘 그지 네이밍을 좋게 해놨다고 천국의 계단이라고 하는데. 죽을 것 같던데 그거 너무 한 번씩 힘들어서. 하는데 그거 한 30-40분 하면요 얼굴이 형이 달라져. 그만큼 힘들어요. 아니 저는 이제 뭐 운동을 레귤러하게 어딜 끊어서 할 수가 없어서 예. 그냥 간혹 하는 게 이제 저희 집이 13층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현관 딱 문 열리면 생각하지 않고 오른쪽으로 탁 틀어요. 예. 계단 있는 쪽으로. 그래서 뭔가 아예 갈까 말까 고민하면 자꾸 엘리베이터 타더라고요. 그러니 생각하지 않고 오른쪽으로 딱 트는 순간 첫 계단을 오르면 어쩔 수 없이 13층까지 가야 돼요. 그거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네, 좋은 그러니까 습관입니다.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 진짜 헥헥거리는 운동을 1도 안 하는 예. 상황이라 저 그거 하고 나니까 확실히 좀 피곤함이 오히려 줄어들더라고요. 아주 잘하시 현명하시는 거예요. 네. 그 심리 상담을 하거나 심리 코칭 할 때 제일 처음 하는 게 일단 운동부터 시킵니다. 오케이. 그러면 오늘 네. 분노는 에너지를 딴 데다 쏟아라. 호기심을 많이 가져. 호기심. 자, 그럼 이제 무기력은 아까 완벽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뭐뭐 해야 해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 적어 보셔야죠. 적는 네. 거. 그러니까 생각만 하지 말고. 반드시 해야 한다.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적어보고 이제 좀 섹터를 나눈다면 가정생활에서, 대인관계에서, 뭐 40대 50대 같으면 직장에서, 이걸 적고 이걸 바꿔봐야죠. 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럴 때 조금 여유를 가질 수 있죠. 우울이나 이제 외로움은 몸을 움직이는 거. 움직여야 되고 무조건 움직여야 됩니다. 외로움에 있는 분들은 명상을 나중에 하세요. 이유는 그건 외로움뿐만 아니라 분노는 모르겠는데 특히 네. 외로움은 우울한데 눈 감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자기가 찾아집니까? 각성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야기할 우리 나름 부정적 에너지 있죠. 전부 다 앞으로 건강히 사시려면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운동이 최고의 심리 상담사다. 결국 몸을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뭐라도 등록을 해야 되겠네. 하셔야 됩니다. 시간 내서 하셔야 돼요. 나이 들수록 키가 준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저도 많이 줄은 키입니다.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건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죠. 우리 지구는. 그죠? 잡아당겨서 이렇게 작아지는 거예요. 밑으로 가잖아. 하기사로 이렇게 이것도 쳐주고 막. 예. 부정적 감정도 중력의 법칙 따르는 겁니다.
나를 주저앉히는구나. 그래서 부정적 감정 들면 사람 몸이 어때요? 가라앉죠. 쳐지잖아요. 근데 이 중력을 거스리는 게 뭐다? 그게 긍정적 감정입니다.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러면. 우리가 막 몸이 기운 빠진다, 몸이 쓰러질 것 같다. 이게 다 부정적 감정이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쓰는. 근데 긍정적 감정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날아갈 것 같다. 그렇네. 거스르네. 예, 중력을. 몸이 가볍다. 그 중력을 거스릴 수 있는 거는 긍정적 감정입니다.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제가 작년에 별로 이렇게 마음이 힘든 사람이 아닌데 좀 예. 많이 힘들었어요. 예, 좀 예. 많이 힘들어서 근데 그걸 의도한 건 아닌데 예. 어느 순간 예, 폴댄스를 하는 뭔가 장면을 보고 예, 너무 멋있어서 예, 그냥 저도 모르게 가서 예. 학원을 막 서칭해가지고 예. 등록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폴댄스를 잠깐 배웠어요. 예. 이렇게 이제 폴을 붙잡고 그거 엄청 힘드실 텐데. 그렇죠. 이렇게 바닥에서 다리를 띄고 이제 폴에 매달려서 예. 빙글빙글 돌고 막 이렇게 앞뒤로도 그쵸, 뭐 그쵸, 그쵸. 위아래로도 하고 예. 이러던데. 근데 그 매달려 있는 동안 잡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음. 오롯이 나는 매달려서 몰입 상태. 코어 근육에 그렇지. 힘을 딱 주고 예. 매달려 있어야 떨어지면 안 되니까. 예, 예. 근데 그렇게 수업을 하는 1시간 동안 완전 내가 갖고 있던 근심 걱정을 싹 잊고 오롯이 여기에 매달려 예. 있는데 예. 그 비포 애프터 그러니까 수업하기 전에는 매달리지 못했는데 끝날 때 매달려서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희열이 되게 좋았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거 하면서 제가 마음 컨디션이 되게 많이 회복이 됐었어요. 근데 뭐가 제일 힘들었는지 아세요? 뭐가 힘듭니까? 어지러운 거. 오늘부로 이거 보시고 폴댄스 하시는 분들 급증하시겠네. 진짜 도움 많이 받았어요. 그거 좋습니다. 맞아요. 말씀하신 게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작년에 체험했던 게 갑자기 딱 떠오르네요. 인간은 직립보행하게 돼 있기 때문에 좀 빠른 속도로 걸으면 뇌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막 나옵니다. 그거는 제가 체험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운동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건강하게 사시려면. 오늘은 저희가 뭐 분노니 우울이니 무기력이니 막 예. 이런 이야기 했는데 예. 사실은 마음이 그럴 땐 예. 몸으로 다스려야 되겠네요. 몸으로 해야죠. 몸으로 해야죠. 왜 몸과 마음은 같이 가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없다면 뭔가 도움도 받으셔야 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도움 받을 때는 교수님한테 예. 나 SOS. 퀸즈 카페에 댓글 남겨놓으시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뭔가 힘든 일 있을 때 올려 놔주시면 맞습니다. 해드려야죠. 답해주러 오실 거죠. 예. 댓글이 있어야 다시 오시는 거네요. 없어도 올게요. 대표님 오시라면 와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도움이 많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밤이 돼야 별이 보이죠. 그렇죠. 낮에도 별이 있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별이라는 것은 언제 보입니까? 배경이 있어야 된다 그죠. 저는 사람도 다 별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왜 사람들이 별이 빛나지가 않는가 하면 뭔가 자기를 지지하고 도와주는 배경이 없을 때 별은 빛날 수가 없어요. 오늘 했던 방송이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배경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처럼 빛나기를 바랍니다. 빛날 수 있도록 저희가 멋진 배경이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어드리도록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자 아이. 지금 0명인 채널에 오셔서 이렇게 아이고 아닙니다. 원래 0에 시작하죠. 100에 역시, 1000에 시작하는 숫자는 없습니다. 역시 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그렇죠. 다른 것 같아요. 예, 예. 저희 이제 마무리할까요? 예. 다들 너무 지쳐 있나? 자, 여기서 인사드리고 예, 다음에 또 알겠습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반가웠습니다. 네, 네.